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하는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이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세상엔 참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또 이보다 또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엄청 국가 원수를 한 분인데, 대통령이 된 분인데 국민이 뽑아줘서, 그런데 죄도 없이 탄핵당하고 죄도 없이 감옥에서 5년 이상 있고, 그러고선 할 말이 많으실 텐데도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할 말을 못하고 계시고, 얼마나 속으로는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권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저자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유승민, 이준석 뭐 등등등등, 김무성 등등 자기 탄핵을 앞장섰던 62명. 근데 아직도 저렇게 힘을 주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서원 씨죠. 이른바 최순실이란 이름도 있었지만, 사실은 최순실 씨의 죄도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쫓아내기 위해서, 정권을 지네들이 탈취하기 위해서 최서원 씨를 이용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면은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마치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할 거리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약점 고리를 찾아서, 근데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공격할 게 별로 없으니까 최서원 씨가 막 국정농단을 했다, 원고를 고쳤다. 근데 그 태블릿 PC가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아직도 최서원 씨는 감옥에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뒤로 돈 먹은 것도 뭐 밝혀진 게 없고요. 그 뭐 밝혀진 거라고는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는데, 주차장에서 느닷없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거 한 거, TV조선 카메라 이거 한 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비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밝혀진 거라고는 박근혜 대통령 옷을 이제 최서원 씨가 가서 뭐 양장점인지 어디 가서 하는데 행정관이 따라가지고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닦고 이런 거고.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맞추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옷 맞추는 거, 그것도 옷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처럼 무슨 무슨 유명한 인간문화재 무슨 이런 작품 옷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허름한 양장점에서 그 맞추는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검소하게, 그러나 대통령 국격에 맞게 맞출래니까 그건 이제 최순실 씨가 그 심부름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선 난리치고 심지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던 정윤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서를, 하여튼 최순실 씨를 공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해서 끌어낸 건데, 자 그렇게 하는 거에 아닌 게 나왔으면 원위치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에 대한 하여튼 방송사들 처분을 받든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허위 보도를 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선진국 같으면요, 이런 엄청난 가짜뉴스를 해서 혼란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아요. 아니 처벌을 받아야 될 방송국이 아직도 거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공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한 최서원 씨가 옥중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이봉규 TV에서 이거 좀 방송을 해달라, 이런 또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틀어드립니다. 나레이션을 한 겁니다. 애국민 여러분께 의병 방송이 올립니다. 네. 지금 7년이나 옥중에서 고통받는 최서원 원장이 국민 여러분에게 제발 구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청원이라는 말은 원하는 발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한자로 청할청, 원할원, 청원이 있고,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함정에 빠진 억울한 여인을 구해주세요 하는 청할청, 구원할원, 즉
구원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 국민에게 구원을 청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시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최서원 원장 친필이 맞느냐? 너무 글을 잘 쓰는 것이 대피라는 것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이 계셔서 편지 사본도 함께 공개합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청원의 글. 7년 전 2016년 10월에 악몽이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나날들입니다. 독일의 첫 손주와 딸을 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구속되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악몽의 달이기도 하지만 저에겐 소중한 셋째 손주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고 저희 딸 유라가 세상에 나온 10월 달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런 엄마를 만나서 20대의 삶을 어린 아이들과 외롭게 보내게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 생애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연도 하늘이 주신 것이고 어쩔 수 없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라면서 벌어졌던 수많은 의혹 제기와 최서원에 대한 비난은 사실 확인도 없이 온 나라, 온 국민에 퍼져나갔으며 그걸 믿은 국민들의 대부분 한 나라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수감되게 하는 역사적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7년이 흘러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모하리만큼 잔인했던 의혹들로 온 나라를 몽땅 휘감아 버렸습니다. 제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청와대에 아무 직책 없이 박 대통령의 일을 도운 것이 마녀사냥같이 청와대 구판이니 밀월설이니 온갖 거짓과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분의 나라 사랑의 열정이 제가 멈출 수 없었던 이유이고 신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실 때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려 했고 국익이 앞서지 않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총탄에 잃어버리신 그분이 애처로웠고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분도 그런 제가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청와대의 비서직이라도 임명받았더라면 이런 비선실세 논란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에서 나온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예견된 수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한 푼도 안 받은 대통령과 저를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뇌물죄를 씌운 것은 역사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태블릿 PC에서 도대체 누가 국정기밀 문건을 조작해서 넣어서 누명을 씌웠는지도. 그러나 저는 지금 저 때문에 벌어졌던 가슴 아픈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 사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딸 유라는 유명하지도 않은 뒤에서 일했던 엄마 때문에 20대의 삶을 몽땅 빼앗겨 사회의 악랄한 악플과 비난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 손주들은 엄마가 나서지도 못하고 있어 외로운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딸과 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7년 수감 생활 동안 얻은 병으로 어깨는 극상근 파열로 3번 수술했는데도 또 끊어져 이제는 인공관절을 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탈골과 협착증, 골절, 디스크로 인해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전문 병원에서 수술받길 원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불허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벌써 3번째 불허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고통받고 무너져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문정권 시절 박 대통령을 사면 안 해주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어도 해줬을까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옵니다. 저는 억울함을 누르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며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7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손주들이 너무 안타깝고 4번째 생일 지나도록 한 번 더 하나 보지도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세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정을 나눠주고 세상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급격히 나빠져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길에 나서서 바로 잡을 건 잡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왜곡된 국정농단이란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는 길에 나서 주셔서 역사 앞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새벽 4시경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고통의 시간들 뿐입니다. 결코 딸과 아이들에게 불구가 되어 돌아가서 평생 엄마 수발을 들게 하는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나서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형집행정지 통해서 수술 받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전 문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 주었고 윤 대통령과 박 대통령과 화해를 하셨다는데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서운 침묵이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왜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정권이 바꿨는데도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은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밝혀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악플러들과 진실을 밝히는 길이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면 국민 여러분께서 실타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형집행정지도 불어대었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사면 탄원서도 거부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족의 품에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손을 잡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네, 이렇게 옥중 편지가 왔는데요. 결론은 이제 7년 됐는데 형집행정지로 풀어달라고 국민들이 좀 청원해 달라는 이제 부탁이네요. 국민들한테 직접 법무부에 했는데 아마 3번 이제 빠꾸 맞췄다고 그러시네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형집행정지를 해서 억울한 거를 좀 어느 정도 뭐 사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이 죄가 크다면 만약에 크다면 이재명 문재인전은 큰 정도가 아니라 태산이 아니라 우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걸 빨리 쳐넣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집행정지를 하든가 그게 늦어지면 빨리 쳐넣든가 훨씬 더 큰 사람들이 활개치고 대편이 전직 대통령이 하면서 거리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거기는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무슨 뇌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억울한 사연들 뭐 많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편지를 읽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